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지금 30년 전인데 50이고 최성훈 사장님을 그때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거네. 또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뭐 바로 카센터를 차렸네. 어머. 근데 이제 발원 직업 전문학교에 폴리텍 대학에 거기서 정비교육이 있었어. 거기가 내가 고3 때 거기를 가서 자동차과를 나왔거든. 근데 갔다 와서 또 이제 여기 국제대학교 자동차과 졸업은 별도로 카센터를 하면서 졸업을 했지. 근데 거기에서 뵌 거지. 근데 그때는 강대공 선생님이 이제 교육하시는 걸 딱 좀 감명 깊게 보자마자 그냥 9호공단 한 7, 80km 되는 데를 따라간 거 아니야 내가. 야, 얼마나 밟고 가시던지. 결론은 거기 스캐너로 전차종을 다 끌어냈다 그래서 어떻게 끌었나 그것 좀 보여달라 그랬지.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주시다. 야, 이거 봐, 까만색 여기에 이거 두 마리 두 사람. 아유, 이거 객사기 딱 좋은데 방금 저 술 먹은 것 같아. 뭐 흔들고 가는 게 좀 걱정된다. 결론은 좋은 말을 해주셔서 어떤 기계의 교육을 받든 좋은 거는 다 그때 기계는 한 가지만 사서 전차종을 다 골고루 찍어 놓으면 비교해서 보는 눈을 키워라. 가랑비에 비웃졌듯이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어. 맞는 말이야. 가랑비에 비웃졌듯이 계속 들어두면 그냥 눈이 자동으로 초롱초롱해졌어. 자동으로. 그냥 재밌고 즐거웠어. 아무튼 눈이 일단 초롱초롱해져. 근데 그때의 그게 지금 또 초롱초롱해지는 게 느껴지네. 야,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눈이 초롱초롱해지냐 이거. 캔통신을 하는 거를 이제 내가 보험 서비스 30년에 카센터도 갖고 있지만 야 뭐라 그럴까, 내 동네 내 지역이다 보니까 결론은 내 동기들이나 내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주변에 소개시켜드려. 그냥 보험 서비스를 30년 넘게 한 내가, 견인차가 여러 대 있는 내가 어디를 가도 수리를 못 하겠어. 근데 내가 직접 왜 그 고생을 하면서 하냐 이거지. 열쇠집도 하도 소개시켜줘. 내가 가면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 트랙터 2대하고 오토바이 키 복제하는 거 하나에 7,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4개 복사했는데 2만원 던지고 왔지. 1,000원 깎아서. 끝까지 안 받겠대. 어쨌거나 내가 내 차도 내가 간단한 거는 내가 하는데 트랙터를 하니까 이건 새로운 영역이야. 재밌어. 요즘에 기농에 빠져서 트랙터 아주 그냥 4대야 4대. 최근에 또 샀어 트랙터. 지금 또 지금 가면 오일을 이렇게 선선할 때 갈아야지. 마스크 쓰고서는 오일 또 지금 가서 갈아버려야지. 낮에는 덥잖아. 윤달이여. 또 그냥 여름에 그냥 2배야 2배. 2달이 조심해야 되는 그 결론은 아무튼 더워. 올 여름은 진짜 길고 더워. 농사 짓는 사람은 윤달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 아무튼 30년 전에 그 초롱초롱해졌던 눈이 지금 그분 튠업 연구에 한 몇 년을 따라다녔더라. 한 2, 3년 따라다녔나? 거기에서 튠업 연구에, 튜닝이 아니라 튠업,
새 차처럼 만들기 위한 튜닝은 차를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거고, 튠업은 새 차 샀을 때 그 성능 그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튠업과 튜닝이 있는데, 튠업을 결론은 그렇게 튠업 연구에 거의 2-3년을 다녔지. 일요일마다 열심히 살았지. 근데 30일을 자고 일어났더니 30년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면 그렇게 돼. 이제 정비를 안 해야 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안 잠길 정도였어. 일을 너무 열심히 해. 너는 삼성자동차에 있었을 땐 기사 8명까지, 격리 2까지 풀로 회전했었는데, 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8명이 한 달에 하나씩만 사고 쳐도 8개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 근데 난 나름대로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 마크도 1년 단골부터 5년 단골까지. 그때 당시에는 보험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내가 레카차를 사가지고 내가 내 단골 손님 5일만 키로수 안 빠지고 나한테만 왔다면 그 손님은 무조건 무료로 출동 나가는. 28대, 하루에 28대. 호태형님이 현대서비스에 계셨을 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숙성리 현대서비스에 있었거든. 최초로 생겼어. 너는 왜 자꾸 차들을 자꾸 우리 가게로 갖고 오니? 공업사로 여기로. 형님 언제 한번 놀러와 보세요. 하루에 28대가 오는데, 그때는 오토마스타였어. 하이디에스 프리미엄, 하이디에스 그게 있어요. 현대기아 법정 장비 뭐 해가지고 2,400만원짜리 있었잖아. 그게 오토마스타. 그 기계 때부터 지금까지 3번을 샀네. 기본 점검 30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단골들, 정비하러 오는 단골들한테 점검 진단비를 받을 수는 없고, 기본적인 점검, 기계적인 결함인지 기본적인 것만 점검하고 서비스로 보내드린 겁니다. 2개 이상 가를 것 같은 거는. 그거만 붙들고 해가지고 원인 분석해서 했다고 쳐. 그러면은 그 돈을 그렇게 점검진단비,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선 점검진단비를 안 줬어. 지금은 점검진단비를, 전에 한번 30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네. 그러네. 그때 최성원 사장님도 계셨었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미국에서 점검진단비를 우리나라 사람은 안 주는데 점검진단비에 대해서 의논을 하더라고 다들.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걸 출장을 갔는데, 가서 1,000원짜리 그 코드를 갈았다 이거, 콘센트를. 그리고서는 30-40만원을 받았는데 서로 소송을 걸었대. 누가 이겼을까요? 그랬을 때 그때 최성훈 사장님이 얘기했나 보다. 그때 자동차 점검 진단비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그거는 합법적으로 권리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때 그 정보를 주신 것 같네. 30년 전에.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30년이야? 25년이야? 25년 전? 응, 그래, 25년 전. 그러네, 25년 전. 야, 점검 진단비. 그게 점검 진단비. 근데 나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지. 그럴 거라면 기본 점검만 하고
차종별로 5대씩 스캐너로 다 긁어놨지. 엔진 백업하고 멀쩡했을 때 허락만 하면 내가 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갈까? 센서 규정값 뽑고 키 끄고 키 온 했을 때 들어오는 전압들 쌍글이다 그냥 고속 레이저 인쇄기로 다 복사해놨지. 전차종을 삼촌이 가구점으로해서 칼라박스만 80만원어치 그때 당시에 시켜가지고는 전차종을 6대씩 그 앵걸 이것들이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오토마스타를 하이디에스로 바꿔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하이디에스는 또 하이디에스 프리미엄으로 또 바꾸더라고. 4,500만원 또 더 받고. 아 진짜 기계 장사 하더라고. 참 전차종별로 그 모델로 끌고 놨는데 어머 씨 프로그램까지도 바꿔버리니까 복사해서 비교해보기가 그렇잖아. 근데 이번엔 또 피코가 또 사두고서는 이제 오래간만에 딱 피코 잘은 해놓으시긴 잘 해놨는데 나는 그거 커서 하기 짜증나서 나는 200만원짜리 노트북 따로 샀어. 그냥 손가락으로 벌리고 낮추고 내가 보는 입맛에 볼 수 있는 거지. 옛날에 이제 방전전류를 0.05 암페어 0.05 암페어 멀티테스트 하기로. 근데 이제는 요즘 튜너 기계 비싼 것들은 50mA 암페어로 똑같은 말이야. 0.05 아날로그나 디지털 그냥 만원 2만원짜리는 0.05 방전전류는 0.05까지는 합격이다. 근데 0.01 뭐 0.001 뭐 이제는 제로로 나와. 그렇게 해서 방전전류는 0.05 이하면은 거진 스테레오 쪽에 문제가 많아. 그럼 퓨즈 하나씩 뽑으면 그 놈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차들이 다 비싸져 가지고는 이제 버스 신호로 딸랑선 2가닥으로 모든 신호를 다 보내. 그 각 몸체에 이슈 하나씩 던져놨어. 그 신호를 받아먹고 그 근처에서 그놈이 릴레이를 작동을 시켜.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버스 신호 그거를 피코가 다 흡수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위아래가 전압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 나왔다. 그러면 그 신호를 그걸 빨아먹어가지고 자기 진단기가 활용을 하던 놈들을 이제 피코는 그거를 버스 신호에서 훔쳐서 몰래 볼 수가 있어. 자기 진단이 안 되는 놈도 그거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 허리에 핀 6개가 이제 50이 되니까 허리 굽히고 일하는 건 1시간을 뜯으면 1시간을 조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답이 안 나. 나의 입장에서 이제 나머지 여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동차 정비 나 술 담배도 안 하는 내가 배기가스 냄새 맡으면서 그 짓을 하려니까 어저께는 지역장 대표로 내가 식사 대접했는데 오늘은 계란 한 판 또 1000개알 삶아서 논아주고 오늘 또 난 더 논아드렸네. 그때는 막 그냥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한 사람은 서기하고 한 사람은 측정하고 한 사람은 조작하고 저항 달아가지고 고의로 전류 줘가지고 가짜 전류도 넣어주고 해서 원인 분석해서 규정 멀쩡한 차를 갖다 분해 조립 좀 해보자.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와가지고는 한가닥. 근데 이게 아이러니해. 전에 한 번은 또 이런 것도 있었다. 오토미션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수리해서 해서 내보내서 공임을 20만원을 받고, 그런데 A급 기사들 둘이 달라붙었는데 또 하자가 생겨서 또 들어왔다 쳐. 그럼 그 고급 인력 또 그 재탕하면 그거는 손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손님을 고객 관리를 최대한 잘해서 브레이크액 교환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30년 전이니까 2만원 정도 받고 해줬거든. 그럼 그거 얼마 가 부속값은? 그러면은 그냥 그 10번 브레이크액 가는 게 낫다는 거지. 10대. 그 1시간 탈부착 할 바에는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최대한 엔진 오일만 난 갈아주고 딴 건 딴 데 가서 갈으셔도 됩니다. 난 그 오일로만 기사 8명 먹여 살렸어.
너무 자주 와. 한 달 안에 10,000km 타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10,000km 타시고 5,000km 때면 와서 5일 타만 예의상 갈아주고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고객 관리를 했었지.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지. 지구를 내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50대니까 바뀌더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난 견차 있는데 뭔 걱정이요. A급 그분한테 소개시켜드려야지. 저분은 아유 되게 잘해. 근데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 거잖아. 제대로 된 사람한테 소개시켜줘서 제대로 정비를 하게끔 해야지. 어설픈 애가 정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잘못 건드렸을 땐 서로 수명 단축하는 거요. 내 법칙이 하나 있어. 2개 이상 가를 것 같으면 건들지 말자요. 손님 거는 뭐든지 부속가 얼마 공이 얼마 하고 수리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똑딱똑딱 교체하는 기사가 돈은 최대한 잘 벌었는데 대학교 교수나 그 수치에 비교해서 그걸로 교환하려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점검 진단비를 또 너무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 그 한 번은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더라고. 어떤 교수가 되신 분인데, 아니 자기는 점검 진단비를 이렇게 받고 해줬는데 나중에 손님이 없더래. 굳이 업자 수리를 했으니까 기술이 좋은 건 알아. 근데 그분이 거기서 카센터를 하다가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더라고. 기술은 좋은데 이제 일거리가 없는 거지. 다들 기술이 좋아지니까 업자 수리할 게 없는 거야. 카센터들이 원인 분석을 못 내는 거를 자기는 그거를 돈 받고 수리를 해주는데 그때만 필요해서 그렇게 활용을 한 거야. 결론은 그거를 그분은 뒤늦게 깨달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교육을 하면서. 고객 관리하기가 참 힘든 거거든. 근데 그 손님을 잘 관리해서 3,000, 4,000명을 빨리 전화해서 내가 공업사를 차려서 이렇게 펼쳤어야 될 상황인데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려서 6개월에 한 번씩 사인 받고 편지 날려야 된다고. 이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함부로 전화 문자도 못 보내지. 핸드폰에 7,000명은 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다 날려먹어 버렸어. 내가 그냥 아유 내가 진짜로 잃어버린 10년. 지금 정비 피코 모임에서 있는데 카센터 사모님이 너무 부럽더라고. 사모님이 자기 진단에서 소거하고 저 카센터 사장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보다. 야 진짜 지금에 와서 내가 다시 격리 구해서 카센터 정비자 구해서 카센터 회전하기에는 나 그 집 못해. 해래도 못해. 이제 안해. 시간이 그럼 나머지 30년 홀라당 찍어버리고 저 세상 가야 되는데 그냥 카이트 타러 가면서 전동 포일 타러 다니면서 서핑을 즐기면서 농사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딱 20km 내 영역 들어왔다. 이제 6km만 가면 된다. 아이고 어머니
단호박 갖다 드린다면서. 나 단호박 했잖아. 내 농막에서 키운, 꼼지락 농원에서 키운 단호박 어머니 갖다 드려. 찌개도 끓여 먹고 삶아서도 드시라고 그래. 담백하고 맛있더라고. 양파도 몇 개 뜯어왔지. 마늘도 하나 뜯어왔구나. 마늘은 300개 200개 심었고 양파는 300개 심었고, 마늘은 쫑을 갖다가 그대로 냅뒀더니 와, 쫑이 그냥 튼실하게 올랐어. 마늘 쫑. 위에 그거 이제 그대로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거를 심을 거야. 마늘을 세 번에 나눠서 그 마늘을 키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 드시라고 드려야지. 마늘 크게 심을 필요 없이 땅에 있는 영양소를 알차게 빨아먹은 마늘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씨앗을 직접 해서 하나짜리 마늘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된 마늘, 인삼 마늘인가 그거 씨앗 구했어. 그런 식으로 해서 3년에 거쳐서 마늘을 만들어 봐야지. 아주 농사일이 재밌어. 자, 다 왔다. 오늘 오리가 세상에 오리알을 발견했네. 알을 낳기 시작했네. 우리 오리가.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그게 병아리를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오리백숙을 만들어 드릴까 어머니를 하려는 찰나에 뭐 오리가 그냥 알을 낳아버리네. 오리는 바깥에다가 유튜브 보니까 닭은 오전에 알을 낳으면 오리는 오후에, 닭이 오후에 낳으면 오리는 오전에 난대. 그래서 오리를 풀어줄 때는 오전에 가둬뒀다가 알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오후에 풀어준다, 이런 말이 있대. 아하, 참 재밌어. 아주 재밌어. 아주 재밌어. 아이고야, 이제 조끼 벗어야 되겠다. 이제 조끼가 무겁다. 이제 보니까 저녁을 안 먹었구만. 어머니 또 힘들게 또 밥 달라고 그랬을 수는 없고, 갖다 드리자마자 김밥 천국 가가지고 좀 밥 좀 먹고 가야지. 그리고 트랙터 오일 갈아야지. 유압 오일, 오일타에 크리너 갈고, 오일타 갈고, 유압 오일타 갈고, 각각 오일 종류 좀 갈고, 앞대우 기어 오일 갈고, 미션 오일, 유압유 겸 미션 오일 갈고, 그게 한 말하고 조금 더 들어가. 20리터짜리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똑같은 거를 35마력짜리 대동 35마력짜리 갈았지 어제. 오늘은 43마력짜리 똑같은 형태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유압유도 갈아주고, 그 다음 뒤에 로타리 오일, 그 볼트가 있더라고. 비닐 딱 집어넣고 풀으니까 한 방울도 안 일리고 오일 갈을 수가 있어. 앞대우 좌측 우측 가운데도 똑같이. 그리고 조수바퀴 위에 인디케이터 창이 있더라고. 그리고 앞에 유압유 겸 미션 오일도 인디케이터 창이 왼쪽 옆구리에 있더라고. 풀르는 데는 두 군데로 풀러야 돼요. 엔진 오일도 오일 드레인이 두 군데가 있고, 미션 오일 쪽에 하나 있고, 뒷대우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로타리
뒤쪽을 보고 한가운데에 갈아주고 또 왼쪽에도 인디케이터 흐를 때까지 집어넣어주면 되고, 거긴 거기대로 또 따로 넣어야 되고, 가운데 따로 갈아야 되고, 오른쪽 쬐까맣게 동그란 베어링 쪽에 구리스 조금 넣고 오일 조금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는 오일만 좀 넣어주는 쪽.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 내가 생산한 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자, 도착했어. 야, 이씨. 어디 갔어? 전화기 어디 갔어? 아유, 전화기를 안 챙길 뻔했네. 아이고야, 짐 봐라. 아이고. 아유, 이거 감자인데, 이거. 자. 단호박. 드립 따야지. 마늘 꼬랑지 봐. 마늘 꼬랑지, 마늘, 양파, 단호박. 단호박은 하나 내가 갖고 가야지. 응? 야, 오늘 전화 못 받았으면 뭐 교육 못 받을 뻔했네. 내가 비밀번호를 외웠다네. 응? 아이고, 열려라.